김민하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주제는요. 이 밀려오는 외교적 숙제들인데요. 지금 뭐 앞에서 쭉 말씀하셨듯이 북한 문제도 뭐 곤란한 상황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본과도 풀어야 될 어떤 숙제,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외교부가 일본 대사를 초치해서 항의를 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지금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본 대사를 부른 이유는 뭐죠? 오늘 도쿄 신주쿠에 있는 산업유산정보센터라는 게 개관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총무성 청사 뭐 별관에 만들어져 있고 일본 정부가 예산을 전액 지원하는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곳은 2015년에 일본 정부가 메이지 시기 산업유산이다라는 이유로 군함도를 이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를 했는데 예. 그때 강제징용 피해자를 좀 기억하는 이런 조치를 취하겠다. 이 약속에 따른 그런 조치였거든요. 맞아요. 하지만 이런 내용이 아니고 전혀 다른 어떤 내용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 전시 내용 중에 강제징용과 관련한 부분은 사토 군이 당시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1940년대 일부 시설에서 수많은 한국인과 뭐 다른 또 국민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동원돼 강제로 노역했다. 이렇게 인정했다라는 부분이 이 유네스코 등재 과정에 대해서 서술한 연표에 한 줄 삽입되어 있는 게 전부다라는 겁니다. 예. 오히려 이제 일제 강점기 당시에 어린 시절을 군함도에서 보낸 제일교포 2세 스즈키 후미오의 증언을 소개하면서 군함도에서 한국인이나 어떤 뭐 강제징용 뭐 이런 괴롭힘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내용이 오히려 들어있어서 어허. 더 이제 문제다라는 거고요. 또 예. 한국인들에게 급여를 정확히 줬다 이런 것들을 강조하듯이 당시에 월급 봉투를 또 전시해 놓은 부분도 있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 외교부가 항의를 한 겁니다. 유네스코 등재 당시부터 지금까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죠? 이 일본은 원래 2013년부터 이 군함도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신청을 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왔는데요. 이때 박근혜 정부가 이걸 반대를 하면서 이 표 대결도 불사하겠다 이런 입장을 내보였습니다. 그러자 이 일본 정부는 한국인의 강제노역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하고 이 내용이 포함된 이 정보센터의 설립을 약속을 했던 건데요. 네. 그런데 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 이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도 강제노역이라는 표현을 넣지 않아서 이 대목을 이제 지적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네스코는 일본이 이런 것은 약속을 위반하는 거다 이 점을 상기를 시키면서 이 지금 이제 시설의 전체 역사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해야 되고 이 2018년 6월달에는 이 사안과 관련한 당사국 간 대화를 해라 이렇게 권고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일본은 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와의 대화에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원래 6월 말부터 이제 7월 9일까지 열리는 유네스코 회의에서 이 문제를 좀 다룰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됐었는데 이게 코로나19로 또 연기된 상황이어서 뭐 여러모로 이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네스코한테 약속한 바도 일본은 안 지키고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결국 강제징용 문제 사태를 풀 마음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일각에서는 아예 지금 아베 신조 내각이 우리나라의 반발이 예상되는 이런 사안들을 계속 강행을 하고 좀 심기를 건드리는 듯한 이런 행보를 이어가면서 양국 관계가 악화되는 걸 조장하거나 방치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도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강제징용 판결 집행 문제로 마찰이 예정되어 있는 상황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수출 규제로 오히려 갈등을 키운 것 이것과 마찬가지 행보를 지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평가라는 거죠. 그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난 거 집행하려면 이제 국내에 있는 전범기업 자산 현금화해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미 시작하고 있죠. 우리 법원이 이제 이달 초에 공시 송달 결정을 했는데요. 예. 이렇게 되면 8월 3일까지 일본 기업이 관련 서류를 이제 수령을 하지 않더라도 지금 뭐 거부하고 있으니까요. 네. 이 이제 그 현금화 조치는 절차를 강행할 수 있다라는 전제가 이제 성립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일본 정부는 일본 기업의 경제 활동을 보호한다는 관점에서 모든 선택지를 이제 고려하고 계속 의연하게 대응하겠다. 한국에서 진행되는 사법 절차는 명백한 국제법 위반이다. 이 압류 자산을 매각하면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다. 이런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 이렇게 좀 해결의 어떤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 그러면 강제 매각은 기정사실이 되고 있다라고 지금 다들 평가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또 WTO 제소도 재개됐잖아요. 그렇죠. 이제 지난 3일에 우리 정부가 제소 절차 재개를 했는데요. 원래 이제 지난해 7월에 수출 규제 조치 직후에 이 절차를 시작을 했지만 좀 양국 간의 대화를 재개를 하면서 이 WTO 제소 절차하고 지소미아 종료 통보 이 두 가지 이제 밀어놓은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근데 이때 이제 일본이 표면적으로 문제로 삼았던 뭐 한일 간의 정책 대화가 중단돼 있다든지 또 재래식 무기 등에 대한 캐치홀 통제가 미흡하다든지 또 수출 관리 조직과 인력이 불충분하다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보완을 했으니까 여기 대해서 5월까지 입장을 밝혀달라. 이게 이제 일본에 우리가 요구한 사항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별다른 입장을 얘기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럼 제소 절차를 다시 재개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두 나라 사이에 뭔가 좀 합의점을 찾기 위한 그런 노력은 전혀 없나요?
일단 우리의 경우에는 윤상현 무소속 의원이 이제 그 8일 날 지난 20대 국회 때 문희상 전 국회의장이 대표 발의했던 이른바 문희상안을 다시 발의해 놓은 상황입니다. 뭐 국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기업 화해 미래재단을 설립을 하고 우리나라와 일본의 기업 그리고 개인의 어떤 자발적 기부금 이런 것들을 재원으로 조성하는 기업 화해 미래기금에서 이제 위자료를 지급한다 뭐 이런 내용인 건데요. 예. 이게 뭐 여러 비판이 있고 완벽한 대안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걸 계기로 해서 뭔가 국회가 논의를 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걱정이 되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하더라도 양손을 좀 마주쳐야 되는 건데 일본이 이제 그렇지 않은 태도만을 유지하고 있다. 이 점이 문제인 겁니다. 아베 신조 정권은 양국 간의 갈등을 자기네 일본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대응이 미흡하다 이 평가 때문에 아베 신조 총리가 지금 정치적 위기여서 일본 언론들도 이 아베 신조 총리의 어떤 사퇴 조건이나 이런 것들을 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전형적인 임기말 분위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아베 신조 정권의 주류 파벌의 한 이제 줄기를 이루고 있는 이제 니카이 도시히로 자민당 간사장이 아베 신조 총리의 강력한 당내 경쟁자였던 이시바 시게로 전 간사장하고 손을 잡을 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분위기는 더욱 주승승합니다. 네. 지금 아베 신조 총리는 기시다 후미오 전 외무상에게 정권을 물려줄 생각인데 이제 지지율도 낮고 파벌간 동의도 안 되는 상황이어서 지금 어떤 균열이 일어나고 있다 이런 얘기인 건데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아베 신조 총리가 대외 전략에서 돌파구를 찾으려고 하는 거고 그게 우리나라와의 관계를 이용하고 있는 빌미가 되고 있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대외 전략은 그러면 한국과의 관계 말고도 또 있어요? 최근 이 아베 신조 총리가 홍콩 문제에 대해서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10일 날에는 일본 주도로 G7이 비판 성명을 내자 이렇게 해서 중국이 좀 불쾌하다 이런 반응을 보이기도 했고요. 또 11일에는 세계보건기구 총회에 대만의 참관국 참여가 인정되지 않아서 유감이다라고 발언을 해서 이 역시 이제 중국이 반대하는 사안인데도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중국은 또 불쾌하다 이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코로나19가 중국 발이라는 점에서 내부 비판 여론을 무마할 수 있다 이 점 그리고 미중 갈등이 확대되고 있으니까 우리 좀 발을 맞춰야 된다 이런 고려를 했을 걸로 보이는데요. 근데 좀 분명한 거는 아베 신조 총리가 뭐 여러 가지 수를 쓰더라도 어쨌든 이게 길어야 1년입니다. 사실 임기가 그렇게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그리고 후임이 누가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충분한 준비를 해 나가면서 이후 상황을 대비해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사실 이렇게 또 아베 신조 총리가 국내 정치에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일희일비할 것까지는 없고 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지금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김민아 기자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